안녕하십니까? 콩매도TV입니다. 자, 요새 배당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배당 소득 분리과세. 이거 굉장히 사실은 흡입력이 큰 거예요. 이 큰 이슈예요. 뭐, 우리 같은 조막소는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는데, 뭐, 재벌 회장이라든가 지배주주, 대주주, 그 다음에 돈 많은 큰 소는 정말 아주 큰 호재입니다. 그래서 요새 배당 ETF 관련 종목에 뭐 엄청난 뭉칫돈이 들어오고 있죠.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던 막 은행주들이 주가가 폭등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. 그럴만 합니다. 뭐 일례로 뭐 이재용 씨 뭐 배당금으로 막 1,000억 이상, 2,000억 막 이렇게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배당 받아봤자 반이 뜯겨요. 세금으로 반이 세금이에요. 왜? 종합과세니까. 근데 분리과세 해버리면 최대 내봤자 25%예요. 엄청난 겁니다, 이게. 자,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당 종목을 투자할 때 이 지표로 보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일단 배당 성향을 30% 이상 되는 기업한테 그런 혜택을 주겠다. 당연히 배당 성향을 봐야 돼요. 그런데 또 배당률도 있어요. 배당 성향도 있고. 도대체 어떤 걸 봐야 되느냐?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,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. 물론 둘 다 봐야 되는데, 배당 성향보다는 좀 더 배당률을, 시가 배당률을 더 중심으로 보는 게 좋겠다. 물론, 배당 성향률 30%를 초과하는 기업 중에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겠죠. 먼저 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, 자, 여기는 이제 배당 성향 상위 기업입니다. 여러분들 막 깜짝 놀랄 거예요. 배당 성향이 2000%야? 오, 왜 1000%야? 뭐 정부에서는 30% 이상만 되면 많이 주는 거니까 혜택을 준다고 그래요. 이거 왜 이래? 다 막 400%, 600%. 예, 함정이 있는 거예요. 배당 성향이 뭐냐면 총 배당금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예요. 그러니까 일례로 이 얘기는 배당 성향이 높다는 얘기는 일례로 영업이익이 형편없이 낮다는 얘기도 돼요. 극단적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1억 원이에요. 근데 가진 돈은 많아.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죠.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인데 이 회사가 가진 돈이 많아. 근데 배당금 총액을 100억 원을 줬어. 그럼 몇 프로입니까? 10억 주면 1000% 줘. 10,000%예요, 10,000%. 이게 극단적이에요, 10,000%. 배당 성향이 10,000%예요. 그러니까 이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건 없어요. 물론 뭐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영업 당기순이익이 급등락이 심하지 않은 종목은 당연히 배당 성향이 신뢰가 가죠. 한 30%면 엄청 많이 주는 거죠. 일례로 뭐 1조 수익이 났다. 그러면 그 중에 3천억 원은 배당으로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도 그래서 30%다. 근데 여기 보시면 배당 성향은 되게 높은데 배당률로 보면 형편없죠. 그죠? 형편없잖아요. 이게 형편없잖아요.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서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물론 배당 성향도 봐야 되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주가 대비 배당을 몇 프로 주느냐. 이게 더 중요하다고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당 성향이 높은 상위 기업인데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. 무슨 의미가 있어, 이게? 의미가 없잖아, 의미가. 자, 이런 기업보다는 실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. 그 옆에 나오는 이런 거 있죠? 한샘, 레드캡 투어, 뭐 16%씩 주잖아요. 그러니까 서우전기, 뭐 영보화, 교보증권, 뭐 오상자이, 코리아에셋, 뭐 이런 종목들 실제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낫다. 근데 이것도 또 어폐가 있어요. 시가 배당률이 이렇게 높은데 배당 성향률이 또 30%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안 나올 수도 있다. 그러면 그런 기업은 빼야 되겠죠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?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골로 돼.
그 기업 중에서 배당 성향이 30% 이하인 기업은 빼버리면 되죠. 여기다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하면, 자, 한생 같은 경우는 다 조건이 충족하죠. 그죠? 93% 충족하죠. 이제 이건 상위가 아니겠죠? 뭐, 제 말씀 잘 들으면 그 내용 아실 거니까. 자, 이제 배당 성향은 무시하시고,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중에 배당 성향이 과연 30% 넘기느냐, 그것만 보시면 돼요. 다 충족하죠. 레드캡도 충족하죠. 충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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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족. 영보화학도 충족이죠. 30% 넘으니까. 자, 교보증권 보세요. 배당 성향은 배당률은 9% 높은데 배당 성향은 30%가 안 되죠. 이런 기업은 좀 빼버려야지. 그러니까 배당을 짜게 주는 거예요. 배당률은 비록 높지만 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어요. 얘가 30% 충축하려면 이제 배당을 얼마 줘야 되겠어요? 9% 주는 게 아니고 20% 이렇게 줘야 되겠죠, 이제. 그런 이제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니까요. 반드시 뺀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지금 추세대로 한 9% 정도 준다고 그러면 배당 성향을 못 맞추니까 정부에서 제시하는 걸 못 맞출 수 있다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. 얘네가 또 맞추면 또 맞춰지는 거죠. 자, 노바텍, 오상자일, 코리아에셋, 블랙야크 이거 다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이외에도 쭉 있어요. 쭉 다 충족을 하잖아요. 이렇게. 기본적으로 배당률이 이렇게 높으면 30%는 기본적으로 다 넘으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를 때 1차적으로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고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보다는 그런 기업이 배당 성향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보시고 여기다 한 가지 더 본다 그러면 직전까지 보시면 좋아요. 올해는 16% 줬는데 작년에는 한세가 더 5%.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 그거 좋지 않아요.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. 그럼 재작년도 봐. 재작년 많이 줬네. 자, 올해 건 데이터 집계가 안 된 데가 좀 많이 있어요, 아직. 제가 HTS에서 긁다 보니까 올해 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. 뭐, 된 데만 보면, 뭐,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도 시가배당률이 11%인데 작년에는 4.7%, 재작년에 12%. 약간 들쭉날쭉 하는 거죠. 확정된 걸로 보려면 이쪽을 보시는 게 좋겠죠. 그죠? 이쪽을 봅시다. 이쪽하고 보면 뭐 크게 차이가 없이 주면 이런 기업들은 배당 성향도 맞추고 배당도 꾸준하게 주는구나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뭐 서우전기 볼까요? 자, 이런 식으로 12% 꾸준히 주는구나. 뭐 영부화학도 9.7%, 9.8%뭐 이런 식으로. 자, 교보도 꾸준히 줘요. 꾸준히 주는데 배당 성향을 못 맞춘다는 얘기죠, 여기. 근데 이 기업이 배당 성향을 맞추려면 만약에 10%, 20% 이렇게 줘야죠, 배당을. 그런 것도 감안해야죠. 자, 오상자일 꾸준히 주고 있죠? 꾸준히 주고 있어요. 자, 이쪽은 데이터가 집계가 안 돼서 그래요, HTS상. 그래서 이쪽을 보는 거예요. 이게 2024년도에 이거는. 이건 25년도. 이건 지금 시가 배당률. KRX. 자, 그 다음에 뭐 지역 난방 같은 경우도, 이렇게, 꾸준히 주고 있죠, 꾸준히. 자, 은행주 같은 것도요, 여러분들이 보시면, 은행주 대표적인 것만 봅시다. 뭐, 하나금융지주. 그 다음에, 뭐, KB금, 이것도 27%니까 못 맞추고 있죠. 뭐, 삼성증권 이런 거 봅시다. 미래에셋. 미래에셋 증권, 뭐. 자, 신한지주. 뭐, 그 다음에 삼성생명. 뭐, 이런 금융주 한번 봅시다. 대충 어느 정도 주는지. KB금융 같은 거. KB금융 같은 거. KB금융. 또 뭐 볼 거 있나요?
배당 많이 주는 거. 뭐 삼성전자 이런 것도 볼까요?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거, 배당을 그래도 많이 주는 것들. 삼성화재 같은 거. 아유, 메리츠 금융지주. 자, 대신증권 같은 거. 그 다음에, 뭐가 있을까 또? 지방은행도 볼까요? BNK 금융지주. BNK, 금융지주. 자, 이런 거, 이 정도만 봅시다. 여기서 여기까지. 제가 새로 한번 쭉 본 거예요. 자, 어, 금융주들은 대체적으로 30% 이쪽 저쪽이에요, 사실은. 여기 보시면 27, 이런 거 다 맞출 거예요, 얘네가. 30% 이상으로. 삼성증권 34, 미래에셋도 15%인데, 얘가 이제 30% 맞추겠죠. 맞추면 이제 배당률이 올라가는 거죠, 얘들. 지금은 2.9%인데, 뭐 5% 이렇게 주는 거죠. 그죠? 얘네 시가 배당률 한번 볼까요? 여기서 보는 게 좋겠죠. 같이 놓고 보시면 6% 배당률. 여기 나오니까 볼 거 없네. 요거 보시면 되죠. 요게 이거니까. 이게 이제 시가 배당률이죠. 그러니까 자, 금융주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시가 배당률도 이렇게 높잖아요. 높고 배당 성향도 30% 안정적으로 맞추고, 그 다음에 직전 봅시다. 직전 연도 꾸준히 배당도 꾸준히 준다. 여기 보시면 이쪽을 보는 게 좋겠죠. 자, 이렇게 배당도 24년 배당도 꾸준히 주잖아요. 그죠? 여기 보시면 직전 연도에도 배당을 꾸준히 주고, 이렇게 요까지만 보시면 되겠죠. 별 차이 없잖아요. 지금 주는 거하고 과거에 받았던 거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얘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배당 성향도 이거 다 30% 맞출 거예요. 얘네 맞출 것이고, 그 다음에 배당률도 기본적으로 5% 이상 되면서 배당도 꾸준히 주는 거, 꾸준히 이렇게. 작년에도, 재작년에도, 작년에도, 올해도, 뭐 이렇게.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좋겠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은 높다고 해서 좋은 게 물론 좋은 건데, 막 100%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은요, 영업이익이 낮은 거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좀 얘기가 두서없이 막 흘러갔는데,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, 배당 투자, 이게 하나의 굉장히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, 가이드라인이 진짜 30%의 배당 성향 30%에 분리과세 하겠다. 그러면, 파급력이 지금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, 한 단계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, 왜냐면 ETF가 있잖아요. 큰 손들. 그 파킹이라고 그러죠. 돈을 파킹한다.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배당 9% 이상 꾸준히 주는 종목에 과거에는 세금을 50% 띄었는데 지금은 15%, 25%까지만 띄인다.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참고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